한국은 미국에서 무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한국 얕잡아 본 것 후에 전 세계가 미국의 등을 돌린다. 상황은 역전. 최근 한국이 폴란드 등 유럽 국가와 잇따라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자 미국 방산업계가 오랜 고객을 잃을까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고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이를 현지 시간 보도했다. 폴란드는 지난 7월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4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구매하기로 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 18문을 주문했으며 노르웨이도 K2 전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실이 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첨단 무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전통적으로 거래해온 미국 방산업계가 주문을 맞출 능력이 안 되자 한국으로 눈을 돌렸다. 원래 폴란드도 미국에서 하이마스, HIMARS, 다연장 로켓 500문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인도에 몇 년이 걸린다는 답변에 단념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한화디펜스와 천무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불행히도 제한된 생산 능력 때문에 우리가 수용 가능한 기간에 HIMARS 장비를 인도받는 게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된 파트너인 한국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 규모, 그리고 신속한 납기가 미국 방산업계의 관심을 끌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 방산업계에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폴란드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연내 폴란드에 무기를 인도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순전히 마케팅에 불과하다. 한국은 그들이 약속한 것처럼 무기를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는지 입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무기 공급을 늦추면서까지 폴란드 수출용 장비 생산을 우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위 조혜나 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이 워낙 짧은 기간에 K2, K9 초도 물량을 폴란드에 인도한 것을 보면 수요를 맞출 생산 능력을 보유한 것 같다 면서 한국이 한국군 현대화보다 폴란드의 주문을 우선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한국이 약속한 시기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으면 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미국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산 무기는 미제보다 저렴한 데다 미군 장비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 또 한국이 K2 전차 8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등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점도 유럽 국가의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게 아니다. 맥스 베르크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유럽 담당 국장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으로 시선을 돌리는 상황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이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는 바람에 자체 방산 역량이 약화했다면서 미국 방산업계가 시장 점유율 감소 가능성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더 넓은 국가안보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2.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 수출무기 호황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전 세계가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를 찾고 있다. 한국 방산업계에 따르면 전쟁 위험이 큰 우크라이나 주변국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이번 전쟁 여파로 천궁, 현궁 등 유도무기와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최근 5년간 2016에서 2020년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을 9번째로 많이 한 국가로 오르며 K방산의 존재감을 입증한 것이다.
이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7%를 차지했으며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649% 증가했다. 방산 분야 수주 수출 청신호. 지난해 성사된 4조 원대 지대공 미사일 요격체계 천궁이 아랍에미리트, UAE. 납품과 최근 1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인 만큼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0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기연가 발간한 2021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직전 기간 2015에서 2019년 10위에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한 단계 오른 9위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이 부동의 2위를 지켰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55%에 수출됐고 유럽 23%, 중동 14% 순이었다.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은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 11% 등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 55%를 차지했고 유럽 23%, 중동 14% 등이 각각 뒤를 이었다. K방산의 성장세도 매섭다. 전세계 점유율은 2.7%로 지난 2011에서 2015년 대비 210%, 2001에서 2005년 대비 649% 급증했다.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내 무기 개발이 요인으로 꼽힌다. 전 세계에 600여 문을 수출한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 터키,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과 T-50 고등훈련기,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등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중동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 강국으로서 영국, 노르웨이의 군수 지원함, 동남아 지역의 잠수함과 호위함 수출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국기연은 한국 방산업체가 기존 주요 수출국들과 견줄 만큼 첨단 무기체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성장했다. 면서 코로나19로 세계 방산업계가 2년 연속 수주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내년 초 한국은 조단위 규모의 방산 분야 수주라는 수출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최근 잇따라 국산 무기체계의 대규모 수출 낭보를 전한 적이 있다. 이집트와 국산 K9 자주포 수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지난 13일에는 K9이 호주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탄도탄 요격체제 천궁을 아랍에미리트, UAE에 4조 원대 물량을 수출하는 방안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영국, 필리핀, 태국, 중동까지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로는 뛰어난 가성비와 방산업체의 애프터 서비스, AS 정신이 꼽힌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해도 가격이 비싸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K9 자주포의 라이벌인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PZH-2000는 고가라는 이유로 K9과의 경쟁에서 늘 밀렸다. 또 구입하면 수십 년을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구입 비용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구입 당시 AS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싼 맛의 중국제 무기를 샀다가 장고장에 고생하거나 영미권이나 유럽의 선진국 무기를 사고도 수리보수에 애를 먹은 국가들이 꽤 있다. 며 우리 업체들은 수출 후에도 성의 있는 부속품 보급, 수리 등으로 입소문을 많이 타고 있다고 했다. 올해 무기 수출액, 무기 수입액, 일본은 순위권 바뀌다. 아베 신조 총리 재임 당시였던 2013년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깨고 국제 방산 시장에 뛰어든 일본은 수출 상위 25개국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가와사키, 미쓰비시 등 일본 방산업체의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 수출 실적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수출 못지않게 수입도 많이 하고 있다. 같은 기간 2016에서 2020년 무기 수입 순위에선 7위를 차지했다. 수입 무기의 58%를 미국에서 사들였다. 하지만 무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처음으로 무기 수출액이 수입액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5년간 무기 수입 규모도 이전 5년
2020년에서 2015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과의 긴장 지속을 무기 수입 증가의 핵심 이유로 지적하며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25대, 독일에서 잠수함 5척을 도입한 것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2016-2020년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였으며 그 뒤를 인도, 이집트, 호주, 중국, 알제리 등이 이었다. 중국은 무기 수출과 수입 5위를 차지해 무기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로 평가됐다. 이어 알제리아와 한국이 각각 4.3%를 차지했다. 카타르 3.8%, 아랍에미리트 연합 3%, 파키스탄 2.7%위 수준이었다. 무기 수출 지난 5년간 210% 증가. 국기연은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는 기술 이전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력이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입량이 줄 것으로 보인다 고 예상했다. 국기연이 인용한 무기거래 통계는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자료다. SIPRI는 무기거래량 집계 시 수출량이나 금액이 아니라 무기의 성능과 중고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TIV 트렌드 인디케이터 밸류 라는 지수를 이용해 구체적인 수출입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SIPRI는 한국의 지난 5년간 무기 수출량이 2011에서 2015년 대비 210%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꼽았다. 전세계 무기 수출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에서 2015년 0.9%에서 2.7%로 집계됐다. 3. 무기 제조 혁신 가성비 발빠른 AS, 방산 한류로 중도 제쳤다. 1975년 대한민국 방위산업계에 낭보가 들려왔다. 칼빈 소총용 국산 단약 47만 달러어치가 미국에 판매된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를 세워 무기 국산화의 첫발을 내디딘 지 5년여 만에 이룬 첫 수출 실적이었다. 1979년에는 미사일 고속정 4척을 인도네시아에 공급하며 동남아 시장 등의 개척에 성공했다. 방산 수출 실적은 1980년대까지 규모가 작고 부가가치도 낮았다. 국내 방산업계의 원천 기술이 일천에 대부분 핵심 무기 및 장비를 해외 기술이나 제품을 도입한 뒤 국내에서 단순 조립 생산하거나 개량해 판매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순수 국산 기술 제품 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은 1990년대부터였다. 오늘날 명품 무기로 불리며 수출효자로 떠오른 K9 자주포, KT-1 훈련기, 단거리 지대 공미사일 천마 등이 1990년대 개발 성공 소식을 전했다. K2 흑표전차 개발 사업도 1990년대에 시작됐다. 국산 원천 기술 확보 노력은 2000년대 들어 수출 급성장의 결실로 이어졌다. 연간 방산 수출액, 수주의 기준, 이 2001년 사상 최초로 2억 달러를 넘어섰다. 7년 뒤인 2008년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어서 불과 3년 만인 2011년 20억 달러를 넘어선 뒤 2020년까지 매년 20억 물결표 30억 달러 초반대의 안정적인 해외 신규 수주 성과를 냈다. 그리고 마침내 연간 수출 10조 원 장벽을 넘는 방산한류 빅뱅리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억 달러를 넘어서 약 72억 5천만 달러, 9조 7천오억 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 사상 최초로 10조 원 돌파해 최대 20조 원에 육박하는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수출 계약이 체결됐거나 사실상 계약 확정 단계에 있는 신규 수주 실적은 이미 11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방산업계는 연말까지 정부가 세운 목표치인 150억 달러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전세계 방산 수출 국가 중 20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 기준 였던 한국은 2020년 6위까지 올라섰다. 같은 기간 4위에서 8위로 하락한 중국은 대한민국에 추월당했다. 가격 할인보다는 기술 교육시켜달라. 는 수출 빅뱅의 원천은 기술 국산화였다.
국산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단기간에 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연구개발 인력 육성에 올인한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국산 방산기술이 전무하던 시절 해외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대신 국내 연구개발, R&D 인력을 수출국 현지에 연수를 보내거나 현지 기술자를 국내의 자문력으로 불러들여 기술개발 노하우를 적극 전수받은 것이다.